최근 뉴스에서 7월부터 기초연금이 바뀐다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완전히 뒤바뀌거나 받던 분들이 대거 탈락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제도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탈락했던 분들을 정부가 알아서 구제해주는 복지행정의 혁신이 7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바랍니다. 이번 7월 개편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자 보건복지부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신청주의에서 적극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말이 왜 어르신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되는지 법적 근거와 행정처리의 팩트를 기반으로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신청주의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었나?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이 직접 알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돈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보에 어둡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억울한 사례, A 어르신이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이 나와서 당시 커트라인을 살짝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선정 기준액을 247만 원으로 올렸고 어르신의 저축도 조금 줄어 올해는 수급 대상자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방식의 한계, 정부 시스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올해는 자격이 되니 다시 신청해보세요 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어차피 작년에 탈락했는데 또 가봤자 주겠어? 하고 포기했거나 자녀들이 바빠 주민센터에 모시고 가지 못했다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달 30여만 원의 연금을 평생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해 돈을 못 받던 분들이 전국에 무려 3만 8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2. 7월부터 바뀌는 적극적 복지의 팩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지급분부터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간주신청입니다. 간주신청이란 법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직접 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자격을 확인하는 순간 이 국민은 이미 신청서를 낸 상태라고 행정적으로 인정해주는 혁신적인 조치입니다. 행정처리의 변화. 이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국가가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1. 소득재산 자동 재계산 정부 시스템. 정부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최신 금융자산 자료를 받아 과거 탈락했던 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자동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 수급 가능 대상자 선별 보건복지부 올해 기준 안으로 들어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대상자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려냅니다. 3. 자동 간주 신청 등록 7월부터 신설. 대상자가 확인되면 어르신이 주민센터에 오지 않았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심사 단계로 전송합니다.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4. 인적 변동 및 최종 판정 지자체. 사망이나 거주지 이전 등 마지막 인적 변동 사항을 매칭한 후 지자체에서 최종 수급 결정을 내리고 어르신에게 통지 후 연금을 입금합니다. 3. 왜 받던 분도 꼭 확인하라는 말이 돌았을까요? 오해와 진실. 결론적으로 유튜버들이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 와전된 것입니다. 진실,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할 당시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겠습니까? 라는 문항에 체크했던 분들이 이번 자동 신청의 혜택을 받습니다. 확인해야 할 유일한 분들, 현재 잘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예전에 탈락했었는데 그때 이력관리 신청을 해뒀었나? 가물가물하신 분들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력관리를 등록해 두면 됩니다. 4. 요약 적극적 복지가 주는 혜택.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깨부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르신이 법을 잘 몰라서 거동이 불편해서 서류 떼기가 무서워서 국가가 주는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부가 알아서 재산을 계산해보고
조건이 맞으면 서류 없이 자동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7월 변경의 진짜 팩트이자 핵심입니다. 이번 7월 개편을 통해 자동 신청 및 지급이라는 특급 혜택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대상자가 누구인지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행정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혜택의 대상이 되려면 정부가 정한 3가지 조건에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1. 첫 번째 조건,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력이 있는 분.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평생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 자동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과거에 만 65세가 되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을 당당히 신청했으나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아주 조금 높아서 아깝게 탈락 고배를 마셨던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두 번째 조건, 탈락 당시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둔 분. 과거 탈락자 중에서도 반드시 수급희망 이력 관리라는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던 분들만 이번 7월부터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됩니다. 이력관리 제도란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최신 소득과 재산을 대신 계산해보며 올해는 받으실 수 있는지를 추적해주는 일종의 사후관리 서비스입니다. 보통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탈락 시 이력관리를 신청하겠습니까? 라는 문항에 동의 체크를 하셨던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어르신 올해는 자격이 되니 다시 서류 떼서 신청하세요 라고 안내만 해줬지만 7월부터는 안내에서 끝내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신청서를 접수해버리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조건, 현재 완화된 2026년 소득 기준 안으로 들어온 분. 이력관리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올해 국가가 정한 기초연금 커트라인 안으로 본인의 자산 상황이 들어와야 최종 합격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변동했거나 통장에 예적금을 생활비로 소비했거나 혹은 정부가 매년 선정 기준액을 상향하면서 과거에는 불합격이었던 분들이 올해 대거 합격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최신 국세청 및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이렇게 자격이 생겼는데도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고 있던 전국의 미신청 어르신 약 3만 8천 명이 이번 7월 조치로 즉시 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6만 7천 명의 어르신이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나는 대상자일까? 헷갈릴 때 행동 요령. 현재 기초연금을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최초 신규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분명히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당시에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셔서 본인 확인 후 내가 과거에 기초연금 탈락했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이력관리 등록을 신청해 두시면 앞으로 매년 정부가 알아서 자격을 추적해 챙겨주게 됩니다. 내가 은행에 가거나 서류를 새로 떼서 제출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도대체 무슨 수로 내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해서 연금을 주겠다는 거지? 하며 의아해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어르신의 계좌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구축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전산으로 일괄 연동해 확인합니다. 이번 7월 개정안의 핵심은 이렇게 확인된 데이터를 활용해 어르신에게 서류를 다시 요구하지 않고 정부가 먼저 처리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추적하는 구체적인 팩트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전산으로 연동되는 4대 자산 데이터.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전산망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자료를 실시간에 가깝게 조회합니다. 확인하는 자산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상시근로소득, 어르신이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며 버는 월급입니다. 국가가 어르신께 묻지 않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자료를 받아와 매달 얼마를 버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일반 재산, 살고 계신 집, 토지, 건물, 상가 등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 자료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 전국 어느 곳에 땅이나 집을 가지고 계셔도 정부가 가격 변화를 즉시 파악합니다. 금융재산, 은행 예적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등입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하여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와 매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을 숫자로 받아옵니다. 기타 자산, 보유하신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 모델명을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하며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도 관련 기관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2. 정부가 소득 재산을 재계산하는 구체적 과정. 이번 7월 개편에 따라 정부가 일하는 방식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과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으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어르신들의 명단을 시스템에 띄웁니다. 그리고 국세청, 금융기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신 자산 데이터를 전산으로 싹 긁어 모읍니다. 그 다음 소득인정의 공식에 맞춰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때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맞게 기본 재산액을 빼주는 지역별 공제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은행에 빚이 있다면 부채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작업까지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최종 계산된 금액이 2026년 커트라인 안으로 쏙 들어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격 대상자로 분류하여 다음 단계로 넘기게 됩니다. 3.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은 없을까요? 내 재산 정보를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봐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어르신들이 과거에 기초연금을 최초로 신청하실 때 서류 중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라는 양식에 직접 서명하셨을 것입니다. 이 동의서는 내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국가가 내 은행 잔고와 재산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서입니다. 이번 7월 시행령 개정안은 이 양식을 바탕으로 종전에 제출했던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정보를 정부가 새 서류 요구 없이 그대로 활용하여 심사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오직 기초연금 대상자를 찾아내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데이터가 사용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요약. 정부는 어르신에게 통장 사본 떼와라, 재산세 영수증 가져와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 국토부, 은행의 기록을 한눈에 조회한 뒤 기준에 맞으면 서류 한 장 요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통장에 기초연금을 입금해드리는 고마운 시스템이 바로 이번 7월부터 작동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7월 개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휴일. 지금 이미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는 사람도 7월에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현재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을 정상적으로 잘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7월 개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 평소처럼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휴이. 그럼 도대체 7월부터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분들 중 올해 기준이 완화되어 자격이 새로 생겼는데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을 구제하는 시스템이 7월부터 가동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자격이 생겨도 어르신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재신청서를 써야만 돈을 줬지만 7월부터는 정부가 컴퓨터로 재산을 계산해보고 조건이 맞으면 알아서 자동 신청 처리를 하여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Q3. 과거에 탈락했던 사람이면 무조건 7월부터 자동으로 돈이 나오나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과거 탈락 당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서비스를 같이 신청해 두셨던 분이어야 합니다. 5년 이내 탈락자 대상. 2. 현재 자산 수준이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Q4. 예전에 탈락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셔서 본인 확인 후 내가 과거 기초연금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1분 만에 가입 여부를 알려줍니다. Q5. 만약 당시에 이력관리 신청을 안 해뒀다면 이번 자동 지급 혜택을 영영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를 돌려봤는데 이력 관리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등록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다음번 재산조사 때부터는 정부가 알아서 자동 혜택을 줍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자동신청 지급 제도의 진짜 팩트를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은 누군가를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못 받던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하는 착한 혁신입니다. 혹시 예전에 탈락하셨던 부모님이나 주변 이웃이 계신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이나 주민센터에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한 번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소중한 권리를 꼭 누리세요. 감사합니다.